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안내 멘트들은 말씀을 드릴 테니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질문은 모두로 설정하신 다음에 채팅창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 마이크는 가능하면 키지 말아 주시고요. 자동으로 들어오시면 음소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일 웨비나가 끝나면 채팅창으로 설문지 링크가 나갑니다. 해당 설문지를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응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싹쓸이 웨비나 3차 마지막인데요. 오늘까지 3번 다 참석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BBQ 치킨 뿌링클 세트 치킨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은, 해당 웨비나는 저희 EDNC 오토데스크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요. 그렇게 채팅 카카오톡 앱에서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EDNC 검색하시면 저희 사업부별 채널이 있는데 몰드플로우라고 붙어있는 채널을 추가하시면 이제 카카오톡으로도 문의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일이나 전화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간단하게 채팅으로도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싹쓸이 웨비나 3차 발표를 맡게 된 이재훈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할 내용은 지난 8월 달 저희 웨비나에서 공개된 몰드플로우 이지 툴킷이라고 하는 몰드플로우를 쓸 때 좀 몰드플로우 좀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API 프로그램을 8월 달에 공개했었는데요. 해당 API에 대해서 사용 방법과 그 다음에 이 API를 만들 때 어떠한 리소스, 레퍼런스를 사용해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남는 시간에는 저희가 몰드플로우 팁, 유저분들이 알아두면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팁 관련해서 발표를 쭉 제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몰드플로우 이지 툴킷 저희 EDNC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EDNC 홈페이지에 가이드 자료실 가시면 거기에서 최신 버전의 몰드플로우 이지 툴킷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셔가지고 압축을 풀려고 하면 압축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데 해당 비밀번호는 요 웨비나가 끝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신 버전은 8월 달에 공개된 버전은 이미 비밀번호는 뉴스레터를 통해서 나갔고 요 해당 11월 25일 오늘 버전으로 아마 업로드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비밀번호는 제가 요 발표가 끝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젠다입니다. 몰드플로우 이지 툴킷에 대한 탭에 대한 각각의 설명이고요. 공정 조건과 러너 시스템 설계, 그 다음에 해석 결과 요약하는 기능 3가지가 주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API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일단 실행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렇게 뜨게 되면 여기 팀뷰어나 리모트 콜 저희가 항상 원격을 할 때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라고 하는데 요거 누르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이나 네이버 카페로도 연결될 수 있는 링크들이 버튼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API에 대해서인데요. API라고 하면 몰드플로우의 대부분의 모든 기능들이 이러한 코드가 그룹으로 이어져 있는 코드 세트랑 그 다음에 각각의 기능들을 하고 있는 레퍼런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만드신다라고 하시면 저희 몰드플로우 시너지 내에서 우측 상단에 물음표 옆에 역삼각형 버튼을 누르면 각각 레퍼런스와 코드셋에 대한 레퍼런스들을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이러한 링크들이 있습니다. 각각을 눌러서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T코드가 정리되어 있는 창이고요. 그 다음에 T코드 셋은 이제 T코드들이 모여서 그룹을 이루고 있는 셋입니다. T코드들이 사출 시간, 보호압 압력,
이러한 기능이라고 하면 T코드 셋은 뭐 사출 시간, 보안 압력, 보합 전환점 이러한 기능들이 다 모여 있는 인젝션 컨트롤러.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 조건을 주는 그 창 자체가 이제 이 T코드 셋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너지 API 레퍼런스. 우리는 주로 이제 시너지에 대해서 그 API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API 시너지 레퍼런스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만드시면 프리 과정에 대한 대부분의 기능들을 API로 구성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솔버 API 같은 경우는 이제 월드플로우 내에 탑재되어 있는 솔버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식을 만들어 가지고 코딩을 하신 다음에 이러한 솔버를 만들어 내시면 월드플로우 내에 얹어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정조건 탭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조건 탭에 사용되어 있는 레퍼런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몰드플로우에 있는 매크로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매크로를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공정조건에 대한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은 우리가 마우스로 클릭하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우스로 변경하는 모두한 요소나 값들이 매크로로 기록이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링 컨트롤의 인젝션 타임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간만 변경하시게 되면 매크로는 시간만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링 컨트롤의 오토매틱 인젝션 타임으로 바뀌는 그러한 과정들은 매크로로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꼭 사전에 내가 변경할 것들을 초기화로 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전부 뭐 단순한 숫자나 오토매틱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매크로로 기록할 때는 해당 항목들을 전부 다 변경을 합니다. 그래야 매크로로 이러한 변경하는 것까지 남기 때문인데요. 이런 식으로 사전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매크로를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매크로 기능은 몰드플로우 내에 툴 탭에 가시면 레코딩 매크로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해당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내가 마우스로 하는 모든 작업들이 매크로로 기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코딩 매크로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각각 앞에 있는 공정조건 창들에 대해서 값들을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하신 다음에 스탑 레코딩 버튼을 누르시면 하나의 스크립트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스크립트를 확인해 보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해당 스크립트 내용들은 이 발표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식으로 코드들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되어 있는데 해당 숫자는 이제 공정조건 우리가 듀얼 도메인 타입에서 변형으로 넘어가시면 컨시더 코너 임팩트 코너 효과를 560이라고 하는 T코드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560이라고 하는 T코드의 값이 뭐 1이냐 0이냐에 따라서 코너 임팩트의 효과가 체크가 되냐 언체크 되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조건에서 바꾸는 모두한 값들이 지금 보이시는 이런 식으로 코드로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기록이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크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러한 값들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하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입력하는 이러한 값들 이러한 코드들이 나타내야 되는 해당 값들을 엑셀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아니면은 우리가 타이핑하는 그 메시지 창이나 텍스트 박스 이런 데다 연결을 해가지고 입력하는 값이 해당 코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쉽게 만듭니다. 조금만 하시면 엑셀이랑 연동해서는 상당히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러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선은 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타입의 시스템의 빈메시를 만들어낼 건지 우선은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순서대로 그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매크로에는 순서대로 기록이 되니까.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게이트부터 그리기 시작해서 스프루까지가 순서대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크로를 따면 이렇게 스크립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면 벡터를 지정하고 라인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속성을 주고 보시면 뭐 30262 같은 경우면 우리가 게이트의 직경을 줄 때 시작과 끝에 대한 직경을 주게 되는데 그 시작과 끝에 대한 직경을 담고 있는 기능을 하는 코드가 3026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작업들을 코드 매크로 버튼을 누르고 기록을 하신 다음에 스크립트를 열어보시면 순서대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석 결과 요약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월드플로에서는 해석 결과를 상당히 쉽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매크로 버튼을 누르고 아무 결과나 하나 열어서 확인을 하고 닫고 그 다음에 스탑 버튼을 누르면 결과를 확인하는 이러한 4줄짜리 매크로가 딱 나타납니다. 이제 앞서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14줄 말고 그 밑에 이제 4줄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냥 이 find flow by name이라고 하는 시너지 레퍼런스로 필타임의 결과를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뷰어 클래스 내에서 뷰어 기능을 사용해 가지고 쇼 플롯으로 플롯을 엽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렇게 하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 각각 뭐 필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 옆에 이제 스케일 바가 뭐 0초부터 충진 완료되는 시간까지 딱 나타나는데 그때 이제 해당 스케일 바의 민 값은 0초고 그 다음에 맥스 값은 충진 완료 시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결과를 확인하는 스크립트 밑에 get max value나 get min value라고 하는 시너지 API 레퍼런스 값을 쓰면 사출 완료 시간, 그러니까 get max value로 사출 완료 시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되죠. 모든 플롯에 대한 값이 똑같습니다. 그래프에서 get min value, get max value 뽑으면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만약에 사출 압력 그래프라고 하면 get max value로 사출 압력이 가장 높은 지점에 압력을 얻을 수가 있고 get min value를 하게 되면 그래프에서 가장 낮은 값에 대한 밸류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get min value랑 get max value 정도만 사용을 하시면 대부분의 플롯에서 결과들을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변형 결과 같은 경우면 min value면 x, y, z 축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값일 거고 토탈 이펙트 같은 경우에 디플렉션은 제일 낮은 변형과 제일 높은 변형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추가를 해서 쓰시면 그래서 만들어낸 게 죄송합니다. 네, 이런 식의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실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거든요. 저는 지금 한 4개 정도를 동시에 띄워놨습니다. 설명을 좀 원활하게 하려고. 그래서 몰드플로우 내에 이렇게 만약에 해석을 할 제품이 있다 라고 하시면 공정 조건을 먼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듀얼 도메인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현재 같은 경우에 공정 조건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걸 이제 뭐 변경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이게 사출 시간으로 할 건지, 뭐 유량으로 할 건지, 다단 사출, 램 속도, 램 위치, 다단 사출의 부피, 유량. 자,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사용자분들이 뭐 사출 시간이야 우리가 모드 플로우 내에서도 쉽게 줄 수 있는데, 다단 사출, 다단 보합, 뭐 이런 것들. 보합도 다단 사출 같은 경우에 조건 표현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죠. 모드 플로우에서는 뭐 어떤 다단계로 주려면 중복적으로 10에서부터 80까지, 80에서부터 70까지.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설명하다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마이크로 너무 가까이 붙었나. 멀리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다단 사출을 주기 위해서는 좀 반복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불편함을 줄이고자 이렇게 안에다가 집어넣어 놨습니다. 한 번씩만 입력하시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사출 시간으로 해보면, 만약에 사출 시간을 1초, 그 다음에 냉각 시간 10초, 보합 전환점 99%, 그 다음에 보합은 1단만 준다 그러면, 일단은 퍼센테이지 최대 사출 압력대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80%에 10초로 되어 있죠. 그걸 이제 60%에 10초로 한다 치면, 10초, 5초, 5초 지우고. 그 다음에 금형 온도는 45도, 수지 온도 220도. 그 다음에 이제 메시 타입이 듀얼 도메인 타입이고, 그 다음에 코너 효과 필요 없고, 변형 원인 구분, 아이솔레이트 쿠저 오버 페이지, 요거만 딱 켜가지고 전체 적용이라고 하는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공정 조건이 적용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팝업창이 하나 뜹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고 공정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수지 온도 45도, 수지 온도 220도, 금형 온도 45도, 그 다음에 사출 시간 1초, 냉각 시간 10초, 그 다음에 보합 전환점 99%,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필링 프레셔트 타임, 퍼센테이지 최대 사출 압력대 시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프로파일을 눌러보시면 60%에 10초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몰드플러가 훨씬 더 쉬우셔가지고 각각 주는 것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줘야 되는 조건들이 많다, 스터디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줘야 된다 그랬을 때 이 듀얼 도메인 이렇게 켜놓고 적용 누르고, 그 다음에 3D 이렇게 켜놓고 3D도 동일한 조건으로 주겠다, 그럼 메시 타입만 이렇게 3D로 바꿔서 변형 원인 구분만 딱 켜놓고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적용이 되고, 이 3D도 지금처럼 45, 220, 1, 99, 10초, 그 다음에 프로파일 이렇게 써지죠. 그 다음에 그러면 넘어가시면 이 아이솔레이트 쿠즈 오버 페이지만 체크가 딱 돼 있죠. 하나씩 해석하시면은 상당히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걸 키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고. 그런데 만약에 줘야 되는 스터디들이 많다, 그랬을 때 그냥 이렇게 활성화만 키고 적용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또 활성화만 하고 적용 버튼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지금 메시 타입을 제가 3D로 바꿔가지고 바뀌었는데, 이건 좀 메뉴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스터디에 대해서 공정 조건을 주실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박원선님께서 다단 사출 설정할 때 이게 사선으로 쓸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선으로는 아직 구현이 안 됩니다. 사선으로 입력하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옵션 창을 좀 넣고 해야 되는데, 우선은 아직 곡기까지는 안 되고 계단식으로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단 사출을 적용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3D 타입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원인 구분 끄고 어그리게이션 옵션 켜고, 그 다음에 다단 사출을 할 때는 꼭 스크류 직경을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사출 시간이나 유량 이런 것들로 할 때는 해당 옵션이 없는데, 다단 사출 램 속도 대 램 위치로 바꿔주시면 바로
이 옵션 창이 뜹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스크류 직경만 입력을 해주시고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공정 조건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아까 전만 해도 이제 사출 시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램 스피드 대 램 포지션으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로파일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몰드플로에다 입력을 하려고 그러면 4단이라도 입력을 할 게 8개나 되죠. 100에서 90, 90에서 85, 85에서 45, 45에서 20.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한 번씩만 입력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프로파일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사출기에 집어넣는 입력값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보는 이 조건표에 보면 단계별 계단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실제 재현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확인을 해보면 해당 그래프는 전부 다 이 사선으로 나와 있죠. 왜냐, 이제 스크류가 앞으로 전진할 때 이 가속도도 있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게 사선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원활하고 정확하게 실제랑 매칭해가지고 해석을 하려면 사선으로 입력하는 게 필요로 한데, 아직 해당 기능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일단은 우리가 조건표대로 입력하는 것부터 이런 식으로 계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션 리미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석을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로그에 쿠션 양을 넘어섰다, 이러한 경고창이 뜹니다. 하지만 뭐 해석에는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쿠션 양이 5라고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API에서는 이 쿠션 양을 입력하는 창은 없고요. 여기서 입력을 안 하셔도 기본적으로 디폴트인 5라는 값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피랑 유량으로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조건표가 없을 때 우리가 다단 사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스크류의 직경도 모르고 뭐 그런 경우에 제품의 일정 부피를 뭐 일정 유량으로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해당 옵션을 쓰게 되는데, 그때도 이렇게 1단, 2단, 3단, 4단 프로파일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릴레이티브 램 스피드 프로파일에 대한 하나의 조건인데요. 보시면 사출 시간이 박혀 있습니다. 노멀 인젝션 타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노멀 플로우 레이트에 대한 기준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출 시간을 2초로 만들어 놓으시면 제품을 채울 때 해당 유량이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2초 안에 쏠 수 있는 120%, 70%, 그 다음에 뭐 250%, 200%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상당히 지금 빨리 되어 있죠. 이걸 100% 이하로 낮춰보면 12, 7, 25, 26, 한 54, 55 정도가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적용 버튼을 눌러주면 이 메쉬 타입 선택 같은 경우 밑에 옵션을 별로 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그냥 이제 2D, 3D를 선택하지 마시고 요 그대로 놔두시면 요거는 이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메쉬 타입으로 두시고 이렇게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면 얘도 이제 퍼센테이지 플로우 레이트, 퍼센테이지 샷 볼륨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래서 눌러서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노멀 인젝션 타임 2초가 이 사출 시간 2초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은 이 노멀 플로우 레이트 옵션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하나씩 해석을 돌리는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몰드 플로우를 열어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요걸 켜놓고 굳이 이제 프로세스 세팅 창을 일일이 열어서 값을 항목을 바꾸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놓고 살짝씩만 바꿔서 쓰시면 되고요. 뭐 더 좋은 기능은 우측 클릭해서 이 하피 스터디 세팅 값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스터디를 골라서 페이스트를 눌러주면 해당 스터디의 공정 조건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대부분은 공정 조건을 바꿀 때 뭐 똑같이 돌리는 일은 잘 없죠. 뭐 듀얼 도메인이나 3D를 비교한다던가 아니면 뭐 립을 달고 안 달고 뭐 게이트의 직경을 키우고 줄이고에 따라서 바뀌는 걸 보고 싶다라고 하면 동일 조건으로 돌리게 되는데,
동일 조건이 아니고 조건을 바꿔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돌려야 된다 라고 하시면 해당 API를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빨리 공정 조건을 입력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스터디에 대해서 공정 조건을 줬나 안 줬나? 줬겠지? 안 줬겠지? 그럼 결국 해석을 돌려서 확인을 해보면 뭐 1번이랑 3번 케이스가 동일한 조건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러한 휴먼 에러도 그냥 귀찮아서 안 주는 것보다 긴가민가 싶으시면 그냥 적용 버튼을 눌러서 입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오차를 줄일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공정 조건은 요만큼 하고 러너 시스템으로 가보면 콜드 러너랑 하트 러너를 지금 방사형에 대해서 이러한 타입의 게이트가 몇 개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게이트 20개라도 상관은 없는데 20개가 전부 다 이제 방사형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얘를 좀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시거나 좀 원활하게 사용을 하시려면 이 방사형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본인이 그려야 되는 게이트가 많다라고 했을 때 일일이 라인을 그려서 사용하는 것보다 해당 API를 사용을 하시면 위에 매니폴드 라인을 구성하는 것보다 밑에서 게이트로 위로 올리는 이것까지만 사용을 해도 됩니다. 제가 생각하고 만든 목적은 우리가 그리는 것보다 지우는 게 쉽다라는 생각으로 그린 거거든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방사형으로 퍼지게 20개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 드롭 라인까지는 다 살려 놓으시고 이 위에 있는 매니폴드 구성들만 싹 다 지우신 다음에 본인이 원하시는 구성대로 구성을 하시면 돼요. 해당 러너들은 전부 다 동일 위치에 Z축 좌표까지 올라옵니다. 스프루가 위치하는 좌표만 여기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여기에 스프루가 생성이 되고 나머지 러너들은 전부 다 이 Z축 150까지 올라옵니다. 절대 좌표겠죠. 올라오고 그려지죠. 자, 높이는 30, 아래 직경이 10, 위 직경이 4, 러너는 10. 이 그림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B가 어떤 건지, C가 어떤 건지, D가 뭔지.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하트 러너니까 똑같이 주겠죠. 10, G. 그 다음에 높이는 10에 아래 직경에 1, 위 직경에 10. 이런 식으로 넣으시고. 자, 게이트 위치는 옆에 있는 스터디에서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노드 하나,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노드 둘,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노드 셋. 이렇게 노드 3개 정도만 선택해서 주시면 러너 생성 버튼을 누르면 네, 지금 이제 옆에 그려지는 게 보이는데 지금 제 컴퓨터가 방송 중이라 가지고 좀 느리네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집니다. 네,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느려 보이지만 뭐 내가 일일이 손으로 타이핑해서 라인을 그리고 속성을 주고 뭐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그릴 수가 있죠. 만약에 이제 핫게이트나 핫러너가 아니라 나는 콜드로 그리고 싶다 라고 하시면 지우고 게이트 위치를 다시 지정해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하트 러너가 아니라 콜드로 바꾸고 러너 생성을 눌러주시면 이제 콜드로 그려집니다. 지금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게 점점점 이제 커브 4번 그렸고 커브 5번 그렸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네. 요거를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우리가 이제 뭐 세미 같은 경우에 폴드로 사이드를 뽑고 그 다음에 뭐 하트러너로 위를 연결해 가지고 구성을 할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나 뭐 이러한 기능들이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이드를 다 그려놓고 하트러너로 위를 연결할 때, 그러면은 그 콜드 러너 끄트머리의 노드들을 다 선택하고 하트러너로 연결을 해주시면 뭐 그때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이드만 그리시면 되죠. 이 높낮이가, 게이트의 위치가 높낮이가 서로 달라도 무조건 이 스프루가 위치하는 좌표까지만 올라가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높낮이가 다른 것도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렸고 난 다음에 뭐 위에 있는 구성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지우는 게 더 쉽다고.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고 지우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구성으로 다시 만드시면 얘를 훨씬 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뭐 여기에서 뭐 게이트 지경을 좀 바꿔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거나 하시면, 뭐 게이트 직경이 1일 때랑 뭐 3일 때랑 5일 때랑 뭐 케이스 비교를 해가지고 압력이 뭐가 더 적게 걸릴 거냐, 그다음 게이트가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 어떤 게 압력이 더 적고 형체력이 낮게 걸릴 거냐, 이 위치 저 위치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일일이 다 그려야 된단 말이죠. 스터디를 복사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위치로 옮기려면 또 갔다가 무브해서 옮기고 그 다음에 커넥팅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이걸로 그냥 그리시면 훨씬 더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죠? 그냥 값만 넣으시면 돼요. 뭐 무슨 창을 열고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 요약인데, 우선은 이거는 저도 만든 이유가 여러 가지 스터디에 대해서 값을 한눈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일이 다 켜가지고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일이 스터디를 키는 수고를 덜고 한눈에 각각의 값들을 뭐 플롯으로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값만, 단순하게 값만, 어떻게 보면 DOE 뭐 방법 표처럼 확인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쓰는데 좀 그 제약 조건이 있긴 합니다. 지금 보시면 각 스터디에 내가 뽑아내고자 하는 결과의 스터디 뒤에다가 다시 1로, 다시 1부터 다시 10까지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무조건 다시로 빼기로 숫자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터디 중간에 다른 빼기가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이 구분을 해주는 숫자 앞에만 다시가 있어야 되고, 다른데 다시가 있다라고 하면 꼭 다시를 언더바나 다른 기호로 바꿔주세요. 해당 스터디 10개를 얘가 여러 스터디 중에서 구분을 해낼 때 그 구분 기준으로 쓰는 그 요소가 다시 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이 아니죠. 쓰려면 스터디 네임 안에 이 다시 1, 다시 2, 다시 3으로 구분할 때 말고는 다시는 다른 스터디 안에는 스터디 네임 안에는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꼭 다 언더바나 다른 기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까 전에 이 레퍼런스를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겠지만, 이 플롯에 대한 결과들을 가지고 올 때 이 플롯을 열어야 되는, 해당 플롯의 이름이 한글 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 해석 요약을 쓰시려면 영문 버전으로 언어를 바꿔주시고 쓰시면 원활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글 버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인젝션 프레셔인가 에서 결과가 끊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꼭 사용하시려면 영문 버전으로 해주시고,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이제 스터디에다가 다 1, 2, 3, 4, 5, 6번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뭐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라도 상관없습니다. 스터디가 닫혀 있는 상태라도 자기가 알아서 열고 구분해 가지고 켜가지고 결과들을 다 확인하니까 뭐 이 상태에서 결과 비교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옆에서 이제 스터디를 켜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결과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눈으로 보고, 아, 뭐가 얼마나 압력이 높고, 뭐가 얼마나 형체력이 걸리고, 뭐 어떤 게 뭐 변형값이 크네, 작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 눈으로 그냥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야 되는 케이스가 많으신 경우에, 뭐 10개까지밖에 안 돼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뭐한 10개 정도만 돼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그 해당 API 레퍼런스와 이 사용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API 레퍼런스는 뭐 이게 흥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겠지만 우선은 이 API를 좀 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제공해드린 해당 API를 좀 더 원활하게 사용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사용 방법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